자, 민서랑 혜영이 일단 안 한 거 35번부터 한 3지문 정도씩 끊어서 할게. 오케이? 자, 가보자. What does it mean?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가주어지. 그치? 아, 미안. 잠시만. 이거를 PDF로 띄워서 하자. 자, 일단 이거 되는 동안 설명하면 for 나오는데 to가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지. 그치? 자, 그래서 캐릭터가 to be a hero, 영웅이 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주어고 to가 진주어. 자, 근데 뭐랑 반대해서 as opposed to a villain. 빌런과 반대해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우 시끄러.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한 게 자, 이거 가주어였죠. 그치? 자, 캐릭터가 영웅이 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빌런과 반대로. 자, 예술적이고 엔터테인먼트, 오락적인 묘사에서는 필수적이래. 또 가주어네. 그치? 또 의미상의 주어네. 작가가 설립하는 거가 필수적이래. 뭐를? 긍정적 관계를. Between a protagonist, 주인공과 청중 사이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해. 우리가 영웅이 되려면 그냥 뭐 좋은 짓 하고 끝이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 질문은 좀 어려운데 바로 주인공과 청중 사이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줘야 돼. 자, in order to인데 여기 또 for가 나왔으니까 의미상이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자, 비극이나 또는 불행이 to draw out, 끌어내기 위해서,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기 위해선 캐릭터가 must be adjusted, 뭔가 이 등장인물이 조정이 돼야 돼.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야, 위에서가 다 나왔네. 그냥 투부정사도 있고 in order to도 있고 so as to도 있는데 다 나왔지, 위에서. 자, 다시 보면 이 보는 사람들한테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이 조정이 돼야 돼.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 오케이? 뭐로 인식되기 위해서? 뭐 either friend나 아니면은 enemy로, 친구나 적으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조정이 좀 돼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더 가보면 whether the portrayal is fictional or documentary 하든지 뭐 하든지. 자, 그러니까 그 묘사가 허구적이든지 뭐 좀 사실적이든지 we must, 우리는 임에 틀림이 없어. 느낌에 틀림이 없어. 느껴야 되는 약간 이상해. 뭘 느낌에 틀림없냐? 그 주인공은 누군가다. 왜 누구다? 후주 꾸며주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이다. 소유관계죠. 다치지?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묘사가 허구적으로 하든 뭔가 되게 구라로 하든 사실적으로 진짜 묘사를 하든 아무튼 우리는 느껴. 뭘 느껴? 이 주인공은 야, 우리한테 이 사람의 행동에 뭔가 이득을 준다. 긍정적 관계가 형성이 됐지. 그지?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 주인공은요, is입니다. 아니면 일 겁니다. 뭐가 될까? 가치 있는 동료나 소중한 뭐 동맹 관계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나한테 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 결국 이 주인공이 그냥 착한 짓 했다 뭐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보는 사람인데 보는 사람한테도 이득이 되는 이 관계가 돼야만 우리가 감정을 같이 거기에다가 쏟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violent action film은요, 뭔가 폭력적인 액션 영화가 종종 가득 차 있어. dozens of 수십 개의 뭐 사건적인 그런 죽음, 누구의 죽음? 좀 사소한 캐릭터들, 좀 비중 없는 캐릭터들의 여러 가지 사건적인 죽음 수십 개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이 캐릭터들을 꾸며주나? 잠깐만, 죽음을 꾸며주나? Draw out little, 이 죽음을 꾸며주죠. Draw out little lessons in the audience.
어떤 죽음? 바로 끌어내오는, 거의 반응을 끌어내오지 않는 부정어. 청중한테서 거의 반응을 끌어내오지 않는 사소한 캐릭터들의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말을 왜 했냐면 주인공이 아니라 이건 사소한 캐릭터잖아. 되게 비중 없는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반응을 별로 안 끌어낸단 말이야. 주인공 거는 이렇게 끄집어내. 그래서 얘가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이런 거고, 별로 비중 없는 애들은 뭐 죽더라도 우리들한테도 별로 반응 별로 안 끌어내요. 자, 그러면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s, 이렇게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청중은 must be emotionally invested, 뭔가 감정적으로 투자가 돼야 돼. 그 캐릭터에. 아까 사소한 캐릭터는 감정적으로 내가 투자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뭐 죽든 말든 뭐 그냥 뭐 별로 저 사람 총 맞아서 죽었어 뭐 하고 그냥 끝이지. 근데 주인공이 총 맞아서 죽으면 갑자기 막 슬프단 말이야. 왜냐, 내가 감정적으로 투자가 이미 걔한테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이게 뭘로 되냐? 뭐 아니면 뭐 동맹 관계로 되든 아니면 적으로 되든. 오케이? 아무튼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야 돼. 동맹 관계로 되면은 이게 감정적으로 요렇게 투자가 되면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내가 적으로서 감정 투자가 되면은 완전 빌런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언급해 줍시다. 캐릭터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게 바로 제목이야, 이 글의 제목. 빌런과 반대로 이게 영웅이 된다는 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지. 어떻다는 거야? 내가 감정 투자가 된다는 거야. 감정 이입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묘사를 했을 때 뭐가 필수적이면 작가가 긍정적 관계를 형성을 해줘야 돼. 주인공이랑 청중 사이에서. 그리고 또 비극적이나 불행 같은 게 감정 반응을 다 끌어내우려면 좀 캐릭터가 좀 내가 인지할 수 있게 조정돼야 돼. 뭐 친구든 적이든 뭔가 친구로서든 적으로서든 인지할 수 있게라는 건 내 감정을 같이 쏟아 부을 수 있게. 요 말 자체가 내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그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근데 그 캐릭터 묘사를 뭐 허구적으로 하든 사실적으로 하든 우리는 아무튼 느껴. 이 주인공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다. 이득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뭐 가치 있는 동료가 되거나 뭐 소중한 동맹 관계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감정이입이 되지. 자, 그리고 폭력적인 영화들이 대부분 보면 수십 개의 뭐 죽음이 있어. 뭐 근데 사소한 캐릭터야. 그러니까 얘는 리얼리스트,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못해.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투자가 딱 돼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이 악당으로 인식되기 위해선, 어때야 된다? 요 캐릭터에게 감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가 이 글의 주제겠지. 그리고 이렇게 지문 하나 끝냈는데 뭐 그냥 주제 알고 뭐 해석 대충 했으니까 됐어. 이게 끝이 아니라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것 같은 거, 어구. 이런 것들은 외워주세요. 형광펜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면서 요런 거, 얘가 친구나 적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 조정돼야 된다는 건 내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이런 말들이나 아니면은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사소한 애가 죽었으니까 감정을 거의 안 이끌어낸다. 요것도 오히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잘 이해 안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돌려가지고 영상 돌려가지고 다시 보고. 좀 빠르게 나갈게. 다음 것도 가보자.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자, let's assume that. 자, 한번 가정을 해보자. 대절. at least 적어도 몇몇 동물들이
are capable of thinking.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despite 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니까 동명사 썼고 언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언어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이것은 반드시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도 필수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해석 빠르게 하게 반드시. 요거는 뭘 의미하진 않느냐면 걔네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for 했는데 주어 나오고 동사까지 나왔지. 그러면 접속사네. 그럼 because 똑같은. 왜냐하면 생각의 몇몇 형태들은 maybe non-conceptual. 개념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동물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언어는 부족해. 근데 이건 무슨 말은 아니냐면 얘가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개념까지 갖고 있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생각의 몇몇 형태는 또 개념적이지 않은 것도 있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한 마리의 다람쥐를 squirrel who is 어떤 애야? planning 계획을 짜고 있는 애야. how to get 어떻게 get 할지. 근데 get이 여기서 보니까 from A to B 이렇게 가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다. 어떻게 이동할지 계획을 짜고 있는 애야. 나뭇가지에서 어떤 나뭇가지? She's currently standing on. 이렇게 닫아줘야 되겠지? 그녀가 현재 지금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to a branch 또 나뭇가지로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로부터의 나뭇가지로 그럼 상상을 해보면 나무 여기 있고 나무 또 여기 있고 여기 나뭇가지 있는데 여기 다람쥐 딱 있고 여기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뿅 넘어가려고 계획 짜고 있는 애야. 자,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나무에서 저 나무의 나뭇가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선 원리적으로는 걔는 개념이 필요 없어. 나뭇가지의 개념은 필요 없어. nor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어. 나무의 개념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 It might be enough. 충분해.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그녀가 가지는 것으로도 충분해. 예를 들어서 뭐만 가지고 있는데 the ability to think in image.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건 to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 나무에 멘탈 맵을 그려보는 거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냥 정신적인 지도만 그려보는 거야. 어느 나무? She can imagine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try a different route 뭔가 다른 루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무에 정신지도만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가 뭐 나뭇가지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개념 나무는 이런 거야 개념 이런 건 필요 없고 정신지도 그냥 상상만 해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저기로도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루트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무 이렇게 상상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this doesn't imply 이것은 의미하진 않아요. 또 뭐?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건 의미하진 않아. 그러니까 뭐 개념 필요 없다. 뭐 상상만 하면 된다. 그 말 자체가 꼭 개념이 또 부족하다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simply 단순히 이런 의미인 거지. They don't need them. 걔네들이 그냥 그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야. 요 them은 concept.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그냥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생각을 위해서 개념이 그냥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까지는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for us 또 의미상중에 나오네.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뭐를?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 돼. Not just 대절뿐만 아니라 not just는 not only처럼 보면 돼요. 뿐만 아니라 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보여줘야 되죠. 걔가 특정 종류의 뭔가 특정 구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여줘야만 해. 뭘 하려면? 개념을 얘가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말하려면. 자, 정리 한번 하자. 이거 진짜 말이 어렵네. 자, 일단 동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어 부족하지만. 자, this 이런 거 받아주고. 근데 이 의미는 꼭 이 의미까지는 아니야. 무슨 의미까지는 아니야.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니야. 이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몇몇 개념은, 몇몇 생각은, 그러니까
이 지문 해석할 때 생각과 개념을 완전 나눠서 해석해야 돼. 자,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야. 왜냐? 생각이라는 건 비개념적인 것도 있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이 예시는 개념을 안 갖고 있고, 여기 부정이 있었으니까 개념 안 갖고 있고, 그냥 생각만 하는 그게 예시가 나와야 돼. 자, 다람쥐 보니까 진짜 뭐 나무에서 나무까지로 막 이동할 거래.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원리적으로 얘는 개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개념은 없지. 그치? 뭐 나뭇가지 개념도 없고, 뭐 나무의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뭐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 거야. 개념은 없어도 되는데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미지로. 그러니까 뭐 정신지도 만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해보면 되지. 이 나무에 대해서. 뭐 지가 상상할 수 있는 나무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루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멘탈맵만 만들어 보면 돼요. 잠깐만. 자, 그러면 this doesn't imply, 자, 요것도 받아줘야 되겠지?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이 없이 생각만 할 수 있는 건 또 의미를 하진 않아. 얘가 또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의미는 아니야. 그냥 그 개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개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만 없다. 이런 말이야. 구체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만약이라도 우리가 진짜 얘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려면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다만 말하면 안 되고 이것까지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개념 갖고 있다고 말하려면 생각은 당연한 거고 특정 종류의 능력까지 있다고까지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은 게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그러니까 뭐 동물이 뭐 그건 예시를 해본 거고 결국 개념과 그리고 생각을 한다는 건 사고를 한다는 거지. 사고는 다르다. 그냥 이게 주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개념이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근데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려면은 그냥 생각만 한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능력까지 뭐 더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이거 말이 너무 어렵다. 개념이라는 건 개념은 생각을 아이씨 다시 일단 이런 정도거든. 개념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더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야. 생각은 뭐 개념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없이 할 수도 있으니까 큰 개념이라고 보는 것도 좀 그렇다. 좀 다르다, 별개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생각 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까지 있다는 것이다. 개념이 있다는 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보면은 주제가 될 수 있겠네. 자, 마지막 문장. 왜냐면은 개념 없이 생각만으로도 그냥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생각 위주로 보면 생각은 개념이 없어도 가능하다 라고 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주제를 진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거든. 근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주제는 선생님에 따라서 선생님 포인트 잡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이런 주제들을 한번 다 개념 위주로도 주제를 정리해보고 생각 위주로도 주제를 정리해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여러 번 한번 봤으면 좋겠어. 조금 빨리 나갔으니까.
자, 그 다음은 37번. 요건 쉽네. 요거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해야 되겠다. 띵띵. 이거 너무 이상한데. 뼈. 뼈. 그리고 그 사이에 이거 색깔이 이상하네.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연골. 자, 요거 보면서 갑시다. 자, 우리 연골이라는 거는 특히 중요해. 건강한 기능에. 뭐에?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연골이 진짜 중요해. 특히 요 연골 중간에 있는 거. 말랑말랑한 거. 특히나 만약에 이 관절이 bears weight, 무게를 견디고 있다면 like your knee, 너희 무릎처럼. 그치? 이 무릎 뼈를 생각하면 돼. 그럼 중간에 요게 연골이 꼭 있어야 되지. 자, 상상을 해보자. For a moment, 잠시 동안 대절 상상해보자.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 of your left knee. 너의 왼쪽 무릎 안에 있는 작용 안쪽을 네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As you walk down the street, 네가 길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때, 자, when you shift your weight, 너가 옮겼을 때, 이동시켰을 때, 너의 무게를 from your left leg에서 to your right, 너의 왼쪽 다리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무게를 옮겼어. 계속 걸어 다닐 때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지. 그랬을 때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너의 왼쪽 무릎의 압력은 당연히 더 세지겠니? 좀 풀리겠니?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무게를 옮겼으니까 왼쪽은 좀 이제 풀린단 말이야. 그렇지? 압력이 좀 풀려요. 완화됩니다. 자, 그리고 cartilage in your left knee,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그럼 연골은 그러면 뭐하냐? drink in, 빨아들여, 마셔. 뭐를? synovial fluid, 여기 나와있죠. 윤활액을 빨아들여.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진짜 잘 그리고 싶은데 원래는 이렇게 거의 무게가 꽉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자면 이제 좀 풀리지. 그러면 요 안으로 이제 윤활액이 쏙 들어가면서, 그렇지? 여기는 연골이 윤활액을 쏙 먹어요. 자, in much the same way, 많이 똑같은 방식으로. 뭐랑 많이 똑같은 방식이냐? 스펀지가 빨아서 흡수하는, 액체를 흡수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뭐 할 때? 때 접속사 나왔는데 접주동이 아니네. 그렇지. 물속에 놓여졌을 때 또 수동이네. 그렇지. 왜 그러냐? 이거 우리 분사 구문으로 쓴 거거든. 앞에 비행 생략되면서. 원래 주어는 앞에 있는 스펀지. 그렇지?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 그래서 원래 거를 쓰면은 스펀지는 그냥 있으니까 대명사로 받아줄게. It is. When it is put 이러면 접주동 다 나와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가 똑같으니까 없애고 동사에 ing 붙이니까 빙 되고 그럼 또 없어지고. 그래서 pp만 남아 있는 거야. 이 풋에 딴짓을 하면 안 돼요. 막 ing를 붙인다거나 s를 붙인다거나 이러면 안 돼. 자, 요거 문법 한번 챙기고 다시 내용. 자, 스펀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래. 물속에 놓여졌을 때.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연골도 이 윤활액을 쫙 빨아들여. 그러면 when you take another step, 또 다른 이제 걸음을 걸었을 때. 그리고 transfer the weight back, 다시 무게를 back onto your left leg으로 옮겼을 때. 그렇죠? transfer 옮기다. 이제 다시 그럼 왼쪽으로 무게를 옮겼어. 그럼 왼쪽 연골이 이제 또 다시 쫙 줄어들겠지. 그랬을 때 much of the fluid, 많은 이 윤활액들이 squeeze out of the cartilage, 이 연골의 바깥으로 짜내 나와요. 그러면은 요 안에 원래는 윤활액이 쫙 들어갔다가 이렇게 무게가 또 실리면 쫙 나와. 그지? 그럼 this squeezing of joint fluid into and out of the cartilage는 바로 이런 스퀴징, 이런 짜냄. 뭐에? 그 관절에게. 근데 어디로? into나 out of, 뭐 안팎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연골의 안팎으로 이 관절에게 계속 짜짐이 되는 건요, 도와줍니다.
이게 주어있으니까 동사에 s 붙이고. 자, 그것이 반응할 수 있게 해줘. 어디에 반응할 수 있게? The off and on pressure, 반복적인 압박에도 반응할 수 있게 해줘. of working, 걷는 거에 반복적인 압박에 계속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줘. 근데 뭐 없이 without breaking, 깨지는 거 없이 under the pressure, 압박하에서, 압력하에서 지금 깨지는 거 없이 계속 완충작용을 해준다 이거죠. 반복적인 걸음의 압박에 반응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다시 보자면 연골이 관절에게 이 스퀴징이라는 건 이제 이 관절에 이게 액체가 들어갔다가 눌리면 또 빠졌다가 또 풀리면 들어갔다가 또 빠졌다가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스퀴징, 그것이 이 반복적인 압박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잘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뭔데? 얘가 견디는 거지? 연골이야 이건. 오케이? 그리고 헬목 원투, 원형 쓴 거고 투부정사 가능하고. 그래서 지문은 쉬워. 이게 뭐냐? 연골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오케이? 특히 관절 건강, 관절의 건강적 기능에 되게 중요해. 연골이 중요해. 이 글의 주제는 연골이야. 자, 특히나 만약에 관절이 무게까지 견디고 있으면, 무릎처럼. 그러면 주제는 끝났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러니까 잠수성 상상해봐. 네가 만약에 내부 작용을 보고 있어. 너의 왼쪽 무릎에. 그래, 네가 뭐 걸어 내려갈 때. 네가 옮겼을 때, 너의 무게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너의 왼쪽 무릎의 압박은 풀리죠. 그치? 요거 이해해야 돼. 더 세진다가 아니라 더 약해진다. 자, 그러면은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뭐 하냐면은 drink in, 좀 빨아들여, 흡수해. 이게 suck up이랑 똑같은 말이지. 얘는 이제 윤활유를 빨아들여요. 이거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이야. 그리고 이걸 꼭 공부해. 왼풋, 요거 어법, 수동형 분사구문. 앞에 주어를 보면 스펀지인데 스펀지는 지가 놓는 게 아니라 놓여지는 거니까. 분사구문을 쓸 때도 PP로 써야 돼. 목적어도 당연히 없고. 자, 다음 when you take another step, 또 다른 걸음 걸고 이제 무게 옮겼어. back onto your left leg으로 옮겼어. 그럼 많은 플루이드가 squeeze out, 빠져나오죠. 연골에서. 그러면 이 스퀴징은 바로 이 관절액의 스퀴징은 안팎으로, 연골 안팎으로 막 스퀴징 되는 건 결국 얘가 압박을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지. 그치? 뭐 없이? 이게 부서지는 거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연골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연골은 어떻게 작용하면서 중요하다? 그 윤활액을, 연골은 뭔가 윤활액 하니까 말이 너무 그런데. 자, 윤활액을 흡수, 그리고 배출을 반복하면서 압력을 견뎌 관절을 보호해준다. 보호해주는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냐? 연골은 기관은 이상하고 중요한 거, 그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주제는 연골은 관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다. 인데 요 구체적인 역할까지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주제가 풍부하게 정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알겠지? 자, 요거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특히 또 안 되는 문장들 보면은 얘기해줘. 여기서는 이거 별표 쳐놓고 수동형 분사 보면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 쳐놓고 반복적인 걸음을 잘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것도 쳐놓고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과정으로 쭉 해석해가지고 알 수 있으면 되고. 오케이. 일단 3개에서 끊고 또 3개 다시 올릴게.